안녕하세요. 미래파이만 고등부 수학과 방재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형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 영상을 촬영할 건데요. 이번에 문형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형고 시험의 난이도는 위례지역에서 한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문형고 시험 자체가 그렇게 엄청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등급 따기가 굉장히 조금 인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딱 문형고스럽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 프린트에서 좀 다소 어려운 문제가 많았거든요. 모의고사에서 고난도 문제들이 조금 포진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문형고가 시험을 어렵게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고난이도 문항은 다 배제를 하고 한 중간 정도 되는 문제들을 변별력 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변별력에서 난이도보다는 조금 대충 알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문제에 배치해 놨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제 비중 및 특징입니다. 출제 비중으로는 평면 좌표에서 3개, 직선의 방정식에서 5개, 원의 방정식에서 7개, 도형의 이동에서 4개, 집합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집합의 연산이 시험 범위에서 빠진 만큼 집합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의 방정식에서 출제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등급 컷 및 성적입니다. 저희가 원래 문형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등급 따기가 굉장히 좀 수월한 편이었는데요. 1학기 때는. 이번 중간고사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1등급 커트는 그래도 80 후반에서 90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2등급 또한 70 후반에서 80점 초반 정도는 돼야 안정적인 2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문항입니다. 주요 문항은 객관식 마지막 2문제가 주요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 집합 2문제 중에 1문제가 변별력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보고 이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값이 되려면 어떤 집합 A와 B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풀이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 18번은 이번에 덕수고에서도 출제가 된 문항인데요. 모의고사 변형이긴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식을 해석해서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이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2문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형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주요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2개 풀 건데요. 17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17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원소가 모두 양의 실수인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5개, 그 다음에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7개다. 모두의 원소의 합은 7이다. 그랬어요. 개수가 아니고 합. 자, 그래서 집합 C는 A 플러스 B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A는 집합 A의 원소이고 B는 집합 B의 원소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합 C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주어진 것부터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시면 자, 집합 A가 원소를 2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집합 B가 원소를 3개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가 합이 얼마야? 합이 5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 합이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집합 C는 여기서 1개 가져오고 여기서 1개 가져와서 더해가지고 그것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 그랬으니까 밑에다가 집합 C를 적어보면 자, 금방 구할 수 있죠. 우리 1학기 때 경우에서 했으니까 2 곱하기 3 총 일단 6가지가 나오겠네요. 조합이. 그러면 그걸 다 적어보면 A1 더하기 B1 그 다음에 A1 더하기 B2 그 다음에 A1 더하기 B3
이렇게 될 거고, 밑에 이어서 적으면 A2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그 다음에 A2 더하기 B3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6가지가 되는데 이들의 합이 최대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 때 여기에서 만약에 서로 중복되는 애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A1 더하기 B2랑 A2 더하기 B2가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하나를 지워서 5개로 적어야 되는데 합이 일단 최대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 겹치는 게 없는 경우가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6가지를 다 더해보면 A1이 몇 개예요? 3개죠. 그 다음에 A2도 3개. 각각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3A1 더하기 A2. 자, 그 다음에 B1 2개, B2 2개, B3 2개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 6개 전부 다 더하는 게 최대가 될 것이고, 자, 주어진 조건대로 A1 더하기 A2가 얼마나 그랬어요? 여기가 이게 5. 그 다음에 여기가 7이라 그랬으니까 답은 15 더하기 14, 즉 29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18번 볼게요. 자, 18번 문제 보면은 요거 좌표 평면 위에 A와 B, 3-3,1 그리고 3,4라는 점 A와 점 B가 있는데 선분, 자,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선분 AB 위의 점 C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할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자, 요거 보시면 왜 선분이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선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 직선과 선분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선분은 딱 유한하게 길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점 A, 자, 선생님 찍어볼게요. 점 A랑 그 다음에 점 B를 이렇게 찍고 쭉 연결하면 요 점 C라는 애는 요 내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원래는 외분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선분이라는 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분점만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엄청 유의미한 힌트는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마저 살펴보면 요 식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거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저는 요 4를 여기도 넘기고 어떻게? 절대값 AC-BC 요게 4분의 1 AB다 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점 C는 선분 AB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점 C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찍어두고 절대값 AC-BC가 4분의 1 AB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 띄고, 그죠? 그냥 손쉽게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AB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AC 더하기 BC가 AB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하면 AB고 저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AC-BC가 4분의 1 AB가 되는 경우, 둘이 더하면 AB니까 그래서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AC 더하기 BC는 AB가 되니까 연립하게 되면 여기가 얘가 5분의 3이 되고 얘가 아니, 반대구나. 여기가 8분의 5가 되고 여기가 8분의 3이 되는 케이스죠. 그죠? 여기가 계산해보면 얘가 8분의 5, 여기가 8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AC-BC가 마이너스 4분의 1 AB. 근데 우리가 지금 길이를 얘기하는데 여기 음수가 있으면 보기 불편하니까 우리 요거를 마이너스를 떼고 이렇게 반대로 적어주는 게 더 보기는 좋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랑 똑같은 구조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BC가 8분의 5가 되고 여기가
얘가 8분의 3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계산을 해보면, 자,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전체, 둘이 더해서 AB인데, 걔가 그거의 8분의 5고 8분의 3이다 그랬으니까, 이 1번 케이스는 요 AB에서 점씨가 정확하게 5대 3으로 내분하는 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A하고 B면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여기가 3대 5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구해보면 얘가 계산하게 되면 요 C의 좌표가 마이너스 8분의 6, 8분의 17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8분의 6, 8분의 29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얘네가 각각 AB, AB고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두 번째 경우가 최대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합을 구해보면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23이에요. 23. 8분의 23. 그래서 최대가 되는 경우를 구해보면 요 두 개가 더해진 8분의 29, 즉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8분의 29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요 문항 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그 주요 문항 두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인데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 이제 조금 기본이나 중간 난이도 정도 되는 문제들에서 실수가 없으셨어야 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가 조금 저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이제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공통수학 1보다 이제 2에서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좀 냉정하게 피드백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그런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목표 세워서 기말고사는 좋은 성적, 목표했던 성적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수학 2 기말고사 범위,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개념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 또는 해석이나 조건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꼼꼼하게 개념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